(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바고. 네, 반갑습니다. 예. 녹화 들어가기 전에 잠시 모여서 네. 대본 리딩을 좀 하죠. 사전 얘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 닥터 팀의 이 김지미 씨가 네. 매번 늦게 오잖아요. 네. 약간 그런 편이 없잖아요. 듣고 있어요? 네, 크게 얘기하지. 그냥 크게 아니 얘기하세요. 매번 늦게 오는데 아, 조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궁금하긴 하고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정말 신뢰된 질문이시네요. 아, 실례야. 야, 적반하장이네. 지금. 아, 사실 제가 대본 리딩을 할 때 딱 그 타이밍에 항상 네. 장탈이 와요. 장탈은 또 처음 들어요. 트러블장. 예. 내가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장실을 또 안 갈 수도 없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왠지 이게 변비가 될까봐. 아니. 사과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는데, 아니, 유빈 씨가 계속 뭐라 그러더라고. 아이고,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치 없이 또 예. 기다렸다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 또 가가지고 성실한 척 생색내고 있어요. 아, 이거 참. 근데 저는 반대로 화장실을 너무 못 가서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오늘도 2번을 시도했는데 이야, 이건 뭐 시원하게 해결을 못했어요. 2MC가 전부 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데. 자, 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죠. 먼저, 장민욱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잘생겨 주셨어요. 살이 너무 많이 햇살이 좋지? 아유, 네. 겨우 4kg 뺐습니다. 장을 정말 깨끗하게 비우셨나 봐요. 아, 여러분들 술을 끊어보세요. 살이 빠져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염창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 두 팀장들도 지금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 말 다 했는데 뭘 예. 말 못해서. 아, 말 다. 말 다 했어요, 이거. 예. 끝났어요. 네. 자, 정말 말 못할 속사정이 있다는 의뢰인이 계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닥터 지바고 상담소. 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화장실에서 등장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혹시 안녕하세요. 오늘 의뢰하러 오신 분이신가요? 네, 제가 오늘 의뢰하러 나온 김미옥입니다. 오늘의 의뢰인 김미옥 씨. 의뢰하러 오셨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조금 일찍 도착했는데 제가 지금 배가 좀 아파서 자주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지금 화장실 갔다가 오는 중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배가 아파 급하게 화장실부터 찾은 듯한데 그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제가 그전에서부터 좀 배가 자주 아프고 그래서 장염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게 만성 장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나왔어요. 장염 너무 힘들죠. 네,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잖아요.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요. 이렇게 장염이 생긴 뒤부터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그녀. 뭐 시도 때도 없이 어디를 나가려고 하면 화장실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무슨 음식이든지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렇게 조금 배가 너무 아픈 증상이 자주 오니까 이제 어디 나가기도 솔직히 겁나고 화장실이 먼 데가 있거나 이러면은 실수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고요. 그래서 항상 갈 때 어디를 나갈 때나 그러면 집에서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가는 상태죠.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나갈 때 되면 이렇게 다 챙겨갖고 가지고 가야 돼요. 화장실을 가기 위한 만반의 준비. 만일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용품까지 챙겨 다닌다고. 평소에도 좀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어디 다닐 때나 또 중요한 자리 같은 데는 좀 불편하긴 하죠. 지금도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자세가 불편해 보이시네요. 네. 벌써. 어딘가 불편한지 연신 배를 쓸어내리는데 잠시만요. 인터뷰를 끊고 또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 혹시 장염 때문에 갑자기 신호라도 온 걸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신호가 오면
혹시 실수할까봐 화장실 먼저 가야 되니까 죄송해요. 장염으로 난감했던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데 그냥 묽지가 않고 그냥 일반 물 그냥 그런 정도의 상태였는지 별 것도 아니었는데 화장실 가는 도중이었는데 키를 여는데 이 키가 안 열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우와. 갑자기 팍 쏟아질 정도로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해요.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진짜.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불편함을 주는 만성장염.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때가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 재작년 여름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배가 평상시 아픈 것보다 너무 많이 아파서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CT 검사를 했더니 대장 개실염 이제 진단이 나왔는데 대장 개실염 그 염증이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찢어지는 듯한 복통의 원인은 이름조차 생소한 대장 개실염. 자꾸 이런 증세가 생기면서 그러면 암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고 그냥 아프지 않을 때보다 자꾸 이상한 증상이 생기니까 자꾸 그런 게 더 걱정이 많이 되는 편이죠. 근데 저는 대장 개실염이라는 병명은 처음 듣습니다. 네, 이 개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위아장에 있으면 이렇게 장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 바깥쪽으로 꽈리목으로 조금 튀어나온 주머니 모양.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고 음식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염증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이 개실에다가 쌓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심한 통증, 예, 예. 변비,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 등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는데요. 네네. 이게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방치하게 두면은 더 큰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김미옥 씨가 안고 사는 만성 장염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상을 지켜보기로 한 닥터 지바고.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걸까?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아침마다 모닝커피 한잔 하러 카페에 가는 중이에요. 매일 빈속에 밥 대신 모닝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녀. 벌써부터 문제점이 발견되는 듯한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그리고 혹시 사장님 화장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화장실 오른쪽에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카페에서도 음료 주문이 끝나자마자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하는데 그녀에게는 화장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1순위다. 급할 때 물어보면 혹시 또 늦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예 물어보고 확인해놓고 나중에 가는 게 나아서 먼저 항상 화장실부터 확인해요. 드디어 나온 그녀의 모닝커피. 그런데 에? 시럽을. 아, 그래도 나름 아메리카노인 것 같기는 해요. 프린커피보다는 블랙커피가 낫다 그래서 이걸 먹고 있는데 그 오래전에 길들여져 있던 그 달달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요. 이거 너무 쓰니까 시럽을 좀 넣어서 먹으면은 좀 나니까 시럽을 좀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에요. 하하. 믹스커피에 그 익숙해지셔갖고. 과한 시럽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은데 커피 타임 후 집에 가기 전 잠깐 마트에 들른 김미옥 씨. 문득 그녀의 장바구니도 궁금해진다. 겨울에는 김치찌개가 제일 많이 해먹는 거라서 김치찌개 돼지고기 넣고 김치찌개 좀 해먹어볼까 하고 나왔는데 뭐 다른 거 부족한 부재료도 좀 사고 인스턴트 핵심도 좀 사고 그러려고 나왔어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약간 매우면서 기름기.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인 점심 메뉴로도 모자라 카탄을 가득 채운 각종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 탄산은 지금 저가 소화가 안 되니까 탄산음료 좀 먹는 거고 인스턴트는 그전에서부터 이렇게 과자 종류는 안 먹는데 이런 라면 종류 이런 거는 좋아했어요. 식습관에서 좀 답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쵸, 지금. 집에 도착 후 식사 준비에 돌입하는데 그녀의 김치찌개는 한눈에 봐도 강렬하고 자극적인 비주얼. 그런데 가늘건 표정이 어째 여기에 청양고추를 또? 되게 매울 텐데. 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매운 김치도 매운데. 원래 이렇게 많이 맵게 드세요? 네. 매운 거는
좀 빨갛게 생긴 거는 좌우지간 매워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몇 개 좀 이렇게 매운맛이 통 올라오게 그렇게 먹어요. 고춧가루까지? 아유, 자극적이다. 보기만 해도 빨간 맛 한도 초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반찬으로 꺼낸 젓갈에도 청양고추와 고춧가루를 아낌없이 넣는 미옥 씨. 이게 정녕 만성 장염 환자의 식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이렇게 먹어야지 개운해요. 여태까지 좀 줄여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설상가상. 인스턴트 미트볼에 매운 소스까지 뿌린다. 빨간 맛과 자극적인 맛으로 가득한 그녀의 밥상. 짠 것만으로도 삼투압성 예. 설사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만성 장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식단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인데 아니나 다를까 자극적인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신호가 온 듯하다. 입에서는 땡기는데 또 먹고 나니까 또 바로 배가 또 살살 아프기 시작하네요. 결국 화장실로 직행하는 그녀. 저렇게 계속 설사를 하시니까 장내에 좋은 균이 정착할 기회가 없죠. 네. 아니 이번에도 좀 속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네, 배가 살살 아프면서 이제 신호가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또 막 화장실을 몇 번 가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녀가 늘 구비해 놓는 게 있다는데 냉장고 한쪽 가득한 그녀의 필수품. 과연 그 정체는? 냉장고에서 뭐 꺼내신 거예요? 아, 이거 지사제인데요. 아프기 시작하면은 또 막 계속 화장실 가야 되니까 먹어주면 조금 덜한 것 같아가지고요. 장을 망가뜨린 식습관 속 문제점들. 이제는 전신의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는데 또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이 고혈압, 뭐 고지혈, 또 당뇨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꾸만 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장 건강은 지키고 싶은데 이제 저 더 이상 장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닥터집하고 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장염 환자가 갈수록 많아집니다. 지금 의뢰인을 좀 볼 때에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점이 눈에 띄었잖아요. 네. 식습관. 그렇죠. 바로 이런 식습관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 외식도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 감염성 장염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 이 또 비감염성 장염 중에 이 염증성 장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감염성 장염이 반복되면 염증성 장염도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대장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옛날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한 거다라는 그쵸,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먹고 장에서 잘 배출하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건 아닐까요? 장은 이제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이제 쪼개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한 다음 수분까지 완전히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변으로 이제 배출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장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비대외적인 역할이고요. 실제 장에 진짜 숨어 있는 비밀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비밀 네. 역할도 비밀 역할이요? 비밀 역할이 따로 우리도 있어요. 모르게 장에? 하는 역할. 예. 그 비밀은 바로 장이 우리 몸의 최대 면역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점막에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 예. 장내 미생물의 99%가 모여 있습니다. 이런 면역 세포와 장내 세균들이 외부 병원들이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소화를 돕고 에너지를 만들고 비타민을 생성하고요. 네. 해독하는 등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훈련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게다가 장뇌축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예.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심한 사람들 장탈 와요. 긴장하고 막 그러면은 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이고 왜 그러나 장에 탈이 나서 내가 벌써 아, 진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럼요. 네, 우리 뇌가 안정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장에 탈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장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굉장히 복잡 다양한 신경 회로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 원래 우리 동료가 잘 나가면 배 아프잖아요. 예. 스트레스가 없어서 동료가 씨 하나 찍었다 그러면 아유 축하해 이러면서 이렇게 막 격려해
배워갖고. 아니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거예요? 요즘 또 누가 그렇게 또 언니를. 저 말고 딴 사람 얘기해요. 그래요. 장이 이제 소화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면역기관이라는 얘기는 또 처음 듣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장에 그런 그 문제점 이런 건 왜 생기는 겁니까? 예, 대장에는 약 100조 마리가 넘는 장내 세균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예, 예.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습관 등에 따라서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이제 균형이 달라지는데 나쁜 균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유해균인데 이 예. 유해균이 우세하거나 곰팡이균 등이 생기면은 장에 염증이 생기고요. 소화 흡수를 방해해서 네. 영양이 결핍돼요. 그로 인해서 뭐 장협착도 오고 천공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나쁜 균, 뭐 유해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약간 곰팡이균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딱 뭔가 되게 개슴츠레하게 찝찝하면서 네. 진짜 곰팡이균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죠. 곰팡이균 중에 네. 칸디다균이라는 것에 집중을 네, 좀 들어본 해보셔야 것 같아요. 되는데 들어본 사실 것 우리 같아요. 몸에는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질환, 맞아요. 질염 그렇죠. 중에 칸디다균 때문에 질염도 많이 생기죠. 맞아요. 이게 대장염도 굉장히 많이 유발을 시키는데 예. 항상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게 좀 억제가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 있는 순간 얘네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장에 염증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지금 의뢰인과 같은 개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이 발생하기도 쉽죠. 칸디다균은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을 많이 섭취하면 생기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곰팡이균의 주식이 바로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예. 아까 그 기억난다, 그 기억난다. 시럽이 그 시럽 네 번을 다 예. 곰팡이균의 먹이로 드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곰팡이균은 장 점막에 기생하면서요. 예. 뇌에 당을 먹으라고 계속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당을 더 섭취하게 되고 이는 당 독소로 전환되어 만성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은 장 건강은 물론 혈관 질환, 전신 질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네. 무서운 거죠. 그게 참 악순환이네요. 자, 의뢰인 보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당뇨까지 앓고 있는데 안 되겠습니다. 빨리 나서야지. 자, 우선 닥터팀에서 나서 주십시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 닥터팀이요. 곰팡이균을 물러내고 장을 아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장 속 독소를 허이 허이 내보낸 주인공을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의 닥터팀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이곳. 저희가 장질환을 극복한 이주숙 씨 만나러 왔는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입니다. 이분이 바로 장 건강을 되찾았다는 이주숙 씨.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저 장을 계속 자극해 주는 거잖아요. 장 탈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배 아파서 못 돌려요, 저는. 맞아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장 안 좋았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지금은 건강해져서 괜찮은데 예전에는 좀 많이 아팠어요. 걱정이 많았죠. 내가 정말 이러다가 오래 못 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디 외출하기가 두려웠죠. 건강한 모습을 보니 장 질환을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 과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배를 이렇게 도려내듯이 그렇게 아파요. 아프다가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서 하고 나면 괜찮아지는데 나와서 또 들어가게 돼요. 장이 싹 깨끗해질 정도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힘이 쫙 빠지고. 어디를 외출을 하려고 하면 화장실이 어디가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체킹을 해야 되고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복통과 설사로 하루에 화장실을 오가는 횟수도 여러 번이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다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 집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케어를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몸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고 여러 가지 음식도 챙겨야 되고 그런 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음식을 먹으면 다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저만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장 점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틈새가 벌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독소나 유해 물질들이 잘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에도 항상 그런 독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고 또 가스 차면은 또 냄새가 좀 심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했었죠. 여행과 야외 활동을 즐겨 할 정도로 건강했던 그녀.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장누수 증후군으로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다는데. 제가 친구들하고 놀러 갔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걷는데 가는 길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산이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애들이 야 저기 가서 해라. 저기 괜찮다. 애들이 막 자리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앞에 쭉 나열해놓고 저는 그 밑에 가서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후부터 물티슈하고 마른 티슈, 손수건 꼭 가지고 다녔어요. 이후 꾸준한 노력으로 장누수 증후군을 극복하고 장 건강도 회복한 이주숙 씨. 무너진 일상을 되찾은 장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 제가 겪어보니까 장 건강은 이걸 키우면 되겠어요. 이것을 키우면 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비법 공개를 위해 먼저 주방으로 향한 이주숙 씨. 이것을 키운다는 비장의 무기들을 꺼내는데 물음표의 정체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의 첫 번째 비법은 퍼플푸드입니다. 진한 보랏빛을 띠는 퍼플푸드가 그녀의 첫 번째 비법. 퍼플푸드는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 제가 아까 이걸 키우면 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했죠. 퍼플푸드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첫 번째 극복 비법. 장 건강을 지키는 면역력을 키워라.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가 70%가 존재한대요. 장 속에 독소와 노폐물이 많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장도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후부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퍼플푸드. 벌써부터 요리가 기대되는데. 전부 다 식물이잖아요. 식이섬유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먼저 퍼플푸드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가지를 각종 채소들과 함께 맛있게 볶아주고 쌀 위에도 가지를 듬뿍 얹어 밥을 지으면 가지솥밥 완성. 적양배추와 블루베리는 생으로 즐기게끔 샐러드로 준비. 저거 보셨어요? 가지고추래요. 가지고추요? 처음 봤는데. 이게 바로 장 면역력 높여주는 퍼플푸드 밥상. 오! 샐러드부터 반찬은 물론 밥까지 온통 보랏빛으로 가득하다. 특별한 가지고추부터 한 입. 보랏빛 음식 덕에 그녀의 속이 편안해졌다는데.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는 장이 안 좋아서 불편했는데 음식 습관을 바뀌고 나서 제가 장이 편안해지면서 불편함이 없어져서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식사하는데 보니까 된장을 많이 드시는데요? 된장 정말 좋아해요. 쌈도 싸 먹고 고추도 찍어 먹고. 그런데 된장을 끓여 먹으면 유익균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저는 유익균이 살아있는 생된장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된장을 많이 해 먹어요. 왠지 그녀의 후식도 뭔가 특별할 것 같은데 후식은 사과와 토마토를 넣어 만든 주스. 그런데 이때 아, 된장하고? 네. 이게 바로 제가 된장을 특별하게 먹는 방법이에요. 장에 좋은 사과와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는 생된장으로 만든 된장 주스예요. 사과의 식이섬유와 된장의 유익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만든 특별한 레시피. 장 건강과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 공부해가며 알아낸 그녀만의 특별한 비법이다.
두 번째 비법 공개를 위해 거실로 향하는 주숙 씨. 움직이는 동작을 봤더니 당기고 느리고 비틀어준다? 이게 제가 장을 좋아지게 하는 저만의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하면 장 속에 있는 가스를 다 뺄 수 있어요. 장 속 가스 빼주는 첫 번째 동작, 누워서 무릎 당기기.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무릎 아래 5cm 지점을 깍지 낀 손으로 잡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며 무릎을 끌어당깁니다. 반대편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해준 후 양쪽 다리를 당겨 끌어안아주면 복부를 자극해 장 활동을 도와준다고. 저렇게 해주면은 가스가 나도 모르게 슝슝 배출이 된다고. 저 아침에 일어나서 저렇게 해요. 항상 꾸준히. 장 속 가스 빼주는 두 번째 동작, 한쪽 다리 비틀기. 누운 자세에서 상체와 하체를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해 천천히 몸을 비틀어주는데 전신 스트레칭뿐 아니라 장 연동 운동에도 효과적이다. 이 운동은 한쪽 다리를 완전히 비틀어 장을 자극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관략근이 이완돼서 가스가 나오게 쉽게 도와줍니다. 장수 체조로 독소를 배출하고 장의 면역력까지 높인 그녀. 장 건강을 위한 이주숙 씨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고. 운동과 식습관으로 장 면역력을 키워서 저처럼 장 건강을 지키세요. 자, 닥터TV의 솔루션은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해서 장의 면역력을 높이자. 그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살을 뺄 때는 건강해지고 싶을 때 괜히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걸 먼저 빼야 좋은 걸 또 그 자리에 채울 수가 있잖아요. 독소를 배출해서 면역력을 높이면 장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 장에 유해균이 많은지 유익균이 많은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많이 하시네 오늘. 오늘 많이 서치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뭐라고요? 백전백승. 그렇지. 오늘 홀리듯이 대답하고. 유해균을 관리하려면요, 내 장 속에 얼마나 유해균들이 많은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세요. 1번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빵빵하다.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 음식을 먹으면 변비나 설사가 생긴다. 배변 후 항상 잔변감이 있다. 가스가 보통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날이 지속이 된다. 배가 자주 아프다. 복부 팽만감이 지속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자, 몇 개나 체크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몇 개? 저는 하나. 하나요? 네네. 저도 하나요. 하나요? 네. 하나? 저도 하나요. 진짜?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저는 그 음식물 섭취하면 변비나 설사가 생길 여기. 때가 있다. 선생님 혹시 저는 2번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저는 5. 아니에요. 저는 구수합니다. 두 분 좀 화해 좀 하세요. 어떻게 좀. 아, 저는 몇 번인가요? 5번째. 가스가 보통 이상으로. 네, 이런 날이 많으시군요. 어떤 날 가스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민망할 때가 좀 있으시군요. 민망하지 않고 시원해요. 저는 시원한데. 소리 없이 내보내시나요? 아, 소리는 내가 낼 수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오, 조절이 가능하세요? 네, 소리는 역시 내고. 음악가. 역시 음악을 하시니까. 가스가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 요즘에. 있어요. 배 꽉 찼을 때, 예. 복부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체크리스트 8가지 항목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2가지 이상 체크하신 분이 계신다면요. 몸속에 유해균이 더 많은 상태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장에 유해균이 많으면 우리가 8가지 항목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유해균이 많아졌다는 것은 장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으로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쓰레기도 오래 두면은 부패해서 썩고 냄새 나듯이 네네. 방귀 냄새가 지독해지고 잦아지거나 유해균의 방해로 제대로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변비도 오고 설사도 생기는데요. 이렇게 지속되면은요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도 생기는데 이걸 그냥 막치하게 되면 장 건강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염증 질환이나 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해균은 빼내고 면역력은 높여야 장과 그 전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같이 양이 좀 많은 사람이 중병은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양이 많으면 축하드립니다. 쾌변 축하드립니다. 아우, 쾌변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에요. 그럼요. 예. 자, 좋습니다.
얘기가 좀 그랬어요 오늘. 대장 얘기에서 주제인데 뭐 어쩔 수 피해갈 없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자 이제 집하고 팀이 준비한 솔루션 볼 차례인데 네. 뭘 준비하셨는지. 저희는 이제 눈에는 눈, 네.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균을 균으로 잡으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어떤 비법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만나보시죠. 장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 아름다운 꽃을 손질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지바고 팀의 주인공이다. 안녕하세요. 혹시 어머니가 유순자 어머니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순자입니다. 장 건강 지킴으로 거듭났다는 유순자 씨. 어머니 지금 이거 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꽃으로요. 작품 만들고 있어요. 작품이요? 네. 어머니 뭐 하시는 분인데 꽃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꽃으로 작품을 만드는 꽃 작가예요. 여기에 있는 게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너무 낭만적인 직업이죠. 아.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그녀의 작품들. 꽃 작가인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는데 아름다운 작품만큼 건강해 보이는 그녀.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세요. 지금은 우아해 보여도 속사정이 좀 있었어요. 과연 그녀의 속사정은? 10년 전에 꽃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물에 꽃이 다 잠기는 바람에 재산이 15억이 다 떠내려갔죠. 그렇게 다 쓸어가 버리니까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밥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밀가루 음식만 먹다 보니까 몸에서 이상이 오더라고요. 아 그럼요. 극심한 스트레스지. 사업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몸을 전혀 돌볼 수 없었던 그녀. 결국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설사를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더니 대장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결국 암까지 이어졌군요. 어머나. 잘못된 식습관의 최악의 결과였던 대장암 진단. 처음에 대장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을 받고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더욱이 몸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죠. 대장암을 이긴 주인공의 비법이 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궁금하죠. 네. 그녀가 수술 이후 건강을 되찾기 위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이 걷기 운동이라는데 예전에는 운동하기 싫어서 꼼짝도 안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번씩 걷기 운동해요. 1일 1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실천 중인 유순자 씨. 그런데 장 건강을 지키는데 다른 운동도 아닌 왜 걷기 운동을 하는 걸까? 걸으면요 몸에서 열이 나니까 따뜻해지잖아요. 제 장 건강의 비법은 배를 따뜻하게 해라입니다. 배에 열을 올려 나쁜 균을 배출하라? 하지만 걷기 운동은 워밍업에 불과하다는 사실. 제대로 된 비법을 보여주겠다며 집에 돌아왔는데 비법을 알려주기는커녕 달달한 귤을 까먹기 시작한 유순자 씨. 비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귤 먹으면서 쉬시는 거예요? 이거 비법 알려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게 준비물이에요. 귤 껍질? 귤 껍질로 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귤 껍질만 나와서 궁금하시죠? 저는요 귤 껍질을 모아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서 팩에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귤 껍질로 찜질팩을 만든다? 다 먹은 귤 껍질을 모아 망에 넣은 다음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주기만 하면 끝이라는데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이유가 있다고. 귤 껍질을 데우면 열도 오래가고 향기도 좋더라고요. 향긋하게 데워진 귤 껍질을 수건으로 감싸 배에 올려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배를 늘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녀의 비법이었다. 체온이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 올라간다고 네네.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체온 올리는 게 좋고요. 귤 먹으면서요 배 뜸질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대장암 수술 후에 배를 따뜻하게 하면 좋다 해서 자주 이렇게 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비법이 아니다. 이번엔 배를 꾹꾹 누르기 시작하는 유순자 씨.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 듯 위치를 바꿔가며 눌러주는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쾌변을 부르는 장 마사지 하고 있죠. 쾌변을 부르는 장 마사지? 이렇게 배 마사지를 하면요, 장 운동을 도와서 참 좋아요. 장의 운동 방향에 따라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눌러주는데 이때 마사지하듯 꾹꾹 눌러주면 된다고. 배를 눌러준 것 자체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게 이제 이 흉관이라는 데 있고 배에 이제 림프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사실 그거를 만져줌으로 인해서 좋구나. 림프 순환도 도움이 되고 장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장을 마사지해준 덕에 쾌변은 물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됐다는 그녀. 이렇게 장 마사지를 하며 쾌변을 도와서 나쁜 균을 더 잘 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균을 잡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데 그녀가 가지고 나온 것은 장 건강을 위해 하루 한 번 이것을 물에 타서 마신다는 유순자 씨. 때로는 간식 대용으로도 먹는다는데 이것의 정체가 궁금하다. 어머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이게 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저런 건 꼭 이따가 알려줘, 그지? 궁금증을 뒤로 하고 이번엔 식습관에서 장 건강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그녀. 과거 밀가루 위주였던 식습관을 청산하고 장에 좋은 식재료들로만 식단을 꾸린다는데 과연 어떤 것들일까? 장 속에 좋은 균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게 그런 재료예요. 따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속 착한 균을 키울 수 있는 미역, 우엉, 양배추.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식습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데 아이고, 참. 이런 식단이 이제 보약이 됐다고. 옛날에는 식습관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아프고 나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 건강은 제가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식이섬유와 유산균이 풍부한 재료로 만든 그녀의 장 건강 지킴이 반찬들. 이렇게 장 튼튼 건강 밥상이 완성됐다.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니까 장도 건강해지고요. 삶의 질도 좋아진 것 같아요. 대장암 투병 후 비로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는 유순자 씨.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 내 장은 내가 지키는 법. 요즘 트렌드에 맞게 요구르트도 직접 만들어 먹는다. 과거 무심한 자신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는데 이제는 장 건강을 위해 더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뿌듯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럼요. 또 있어요. 마지막 비법이 하나 더 남았다? 혹시 이게 좀 전에 알려주겠다고 했던 그것? 유순자 씨가 장 건강을 위해 식후에 따로 챙겨 먹고 있다는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음식으로 유산균을 챙겨 먹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실크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그 정체는 바로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었던 것. 실크 유산균이라는 게 뭘까요? 네, 그 누에가 번데기를 낼 때 자기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게 바로 누에고치인데요. 네. 네, 실크 피브로인은 이런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천연 성분으로 18종류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누에고치 또 다른 특징은 조직력과 응집력이 뛰어나 코팅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 피브로인은 유산균은 역시 장에서 생존력이 뛰어나고 장 점막에 잘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서 장 부착 유산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장암을 극복하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한 운동과 장 마사지뿐 아니라 식습관도 확 바꾼 그녀. 현재 장 건강 상태는 어떨까? 9년 동안 제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장 건강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나쁜 균을 착한 균을 잡으라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 몸에 뭐 곰팡이 균이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잡죠? 예,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을 막는 유익균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실제 이제 유산균 중에서 락토바실루스 애시도필루스라는 균이 있는데요. 이걸 섭취하게 되면은 칸디다균이 유발하는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유산균은요, 먹어도 이게 장까지 살아가는 확률이 되게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크 그 뭐시기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요. 실크 피브로인. 네.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가는지 확인이 됐나요?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하면 위산이나 담지산 때문에 약 95%가 사멸되고 5% 정도만 장에 도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에 도달해도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배출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은 코팅의 효과가 있어서요. 장 생존력이 높은데 말로만 하면 안 믿을까 봐 실험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준비하죠. 싱싱한 딸기를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한 다음 7일 후에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보통 7일 뒤면은 물러 터지거나 뭐 옆구리 쪽이 이렇게 살짝 까맣게. 그렇죠. 네. 물러 터지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죠. 근데 이제 그럴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깨고요. 딸기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크 피브로인으로 형성된 얇은 막이 외부와의 공기를 차단하고 수분 증발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도 장에서 생존력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장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이 그렇게 부착력도 좋다고 하거든요. 네, 이 실크 생체막이 세포 부착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보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포 배양을 하는 접시하고요. 또 실크 생체막으로 되어 있는 이 접시에서 배양을 했을 때 이 세포의 부착률이 최대 80%까지 더 향상됐다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크 피브로인으로 코팅한 유산균을 장 상피 세포에 넣고 2시간 동안 배양을 했더니 이 장에 대한 밀착력이 68.3%로 이 비코팅 유산균에 비해서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만성 장염으로 인해 장 건강이 무너져 일상생활이 힘든 오늘의 의뢰인. 그녀를 위한 닥터 지바고의 맞춤 솔루션은? 자, 두 분 의뢰인을 위한 솔루션 발표해 주시죠. 네, 장 속 노폐물을 빼주는 식습관과 운동법을 실천하라.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과 같은 착한 균 식품을 섭취하라. 그런데 그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실크 피브로인 유산균을 혼합한 사료를 8주간 먹였더니 일반 사료를 먹였던 쥐에 비해서 체중이 19%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유산균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균수로 치면은 1억 마리에서 100억 마리 수준이고요. 그람수로는 약 2g 정도에 해당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할 때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함께 섭취하면 유익균 증식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원료인지 확인한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아주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 의뢰인께서는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을 잘 실천하셔서 장을 좀 튼튼하게 하기 바라고요. 닥터 지바고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뢰인 김미옥 씨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장 건강에 도움되는 운동법부터 식습관까지 닥터팀 지바고팀의 맞춤 솔루션을 전달했다. 먼저 장 속 독소와 노폐물, 가스까지 빼주는 운동법부터 실천해 보는데 이어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대장 마사지도 해보는 김미옥 씨. 이 마사지가 쾌변을 부르는 마사지라니까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 습관이나 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극적으로 먹던 식습관도 안녕. 장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들로 앞으로는 장에 좋은 식단을 꾸준히 먹기로 다짐해 보는데 앞으로는 좀 자극적인 거 줄이고 이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식후에는 장 속 유익균 활동을 도와주는 유산균까지 챙겨 먹는 김미옥 씨.
이제부터는 장을 생각해 건강을 챙기기로 약속했다. 자극적이지 않은 장 건강에 좋은 음식하고 실크 유산균 챙겨 먹으면서 장 건강 꾸준히 챙겨가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파이팅! 걷는 것이 고통이 되는 병, 퇴행성 관절염. 중년 여성의 고질병, 관절염. 한 번 다르면 돌이킬 수 없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중년 관절 건강 지키는 법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스마일이즈 굿! 채널 A